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르몬 읽어주는 여자 내분비내과 의사 김부경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와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네. 교수님, 네. 당뇨병 환자들이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잘 걸린다는데 네.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논문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케치북에 그리기는 좀 어렵고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께 몇 개의 논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질문이 당뇨병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더 잘 되는지 물어보셨잖아요. 네,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뿐만 아니라 앞서 메르스라든지 H1N1 인플루엔자라든지 사스 모든 바이러스들이 당뇨병 환자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염이 더 일어나고 얼마나 더 큰 문제인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은 DMJ라고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행되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고요. 우리 경희대학교 정희영 교수님과 현재 당뇨병학회 이사장님이신 윤건호 교수님 팀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연구는 코비드-19 관련 12개의 연구를 분석을 했고요. 중국에서 발표된 게 10개, 한국 1개, 미국 1개의 논문이 포함이 됐고요. 여기에서 코비드-19 환자 중에서 당뇨병 환자의 유병률이 5.3에서 26.4%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례별로 보시면 차이가 나는데 모든 논문에서 일정하게 경증 사례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유병률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사례에서는 경증 사례에 비해서 당뇨병 환자의 유병률이 한 3배 이상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사례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7.8% 그리고 14%까지 유병률을 보이지만 사망자 중에서는 15%에서 31%까지 당뇨병 환자가 2배 이상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이 부분일 텐데요. 비당뇨병 환자 중에서 사망률은 스터디마다 다른데 0.9%밖에 안 되는 연구도 있고 47.6%나 되는 연구도 있지만 이건 지역별로 어떤 그 병의 중증도의 차이인 것 같고요. 지역과 시기별로 아무튼 비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은 사망률에 비해서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은 월등히 10배 가까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비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이 47.6%였고 여기에서는 81.3%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2배에서 10배 가까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도 역시 DMJ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이 연구는 1차 팬데믹 대구에서 있었던 코로나 아웃브레이크 당시의 케이스들을 모아서 좋은 연구를 해주신 것입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그리고 대구 카톨릭병원, 영남대병원, 경북대학교 칠곡병원, 경북대학교 병원의 교수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대구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만 18세 이상 중증, 중등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108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당뇨병 환자와 비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을 비교하였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의학 논문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케플란-메이어 곡선인데요. 이게 우측으로는 관찰 기간이고요. 이 기간에 따른 누적 환자의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측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관찰 기간 100일 동안에 이 짙은 선이 당뇨병 환자고 이 점선이 비당뇨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관찰 기간 100일 동안에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이 비당뇨병 환자의 사망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이 하자드 레시오라고 해서 이 사망 비인데 이 비율이 당뇨병 환자가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서 3.53배 정도 더 사망비가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인데요. 70세 미만에서는 이 케플란-메이어 곡선에서 누적 사망 위험도가
당뇨병 환자, 비당뇨병 환자의 차이가 없지만 70세 이상에서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위험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위험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집안에 당뇨병 환자가 있고 또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이 있을 때 우리 젊은 분들도 더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매스컴에서 이미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락다운 되면서 약을 받으러 못 가고 그리고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기 무서워서 당뇨약을 못 받고 해가지고 당뇨약을 안 먹고 혈당이 악화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당뇨약을 못 받으러 오셨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사실 좀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연구는 물론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요. 혈당이 잘 조절된 그룹과 혈당이 조절이 안 된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요. 아까 보신 그 케플란 메이어 곡선을 약간 개념을 뒤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생존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존율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낮아지면 생존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말이니까 거꾸로 하면 사망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그룹은 생존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조절이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이 사망률에 당뇨병이 있는 것 그 자체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룹이 이 주황색 선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중에 하나인 인터루킨 6 같은 경우에 이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된 그룹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 염증 물질인 CRP도 마찬가지로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된 그룹에서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고 높은 것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염증 수치가 높은 상태가 되는 거고 이런 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증도를 높이고 경과를 좋지 않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뇨병이 있는 것에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당뇨병을 더 잘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재미있는 주제로 또 논문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연구도 역시 앞서 보신 그 대구 지역의 5개 의과대학의 교수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재미있는 논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 연구도 역시 DMJ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벌써 1년이 다 돼 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 대구 신천지 때문에 있었던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가 2020년 1월 18일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과 후에 각각 3개월씩을 놓고 환자들의 혈당 변화를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11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이제 한 기간을 두었고 그리고 2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 기간을 두어서 이 기간과 이 기간의 혈당 차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의 혈당 차이를 그냥 보면은 이게 코비드-19 아웃브레이크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있는 변화인지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전에 두 해를 같은 기간을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18년 사이 그리고 2018년부터 19년 사이 같은 기간을 이제 동일하게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두 기간 간의 혈당 차이를 본 것인데요. 재밌는 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인 2019년, 2018년이 옅은색 바인데요. 이게 이제 2월에서 5월까지의 혈당에서 이제 11월에서 2월까지의 혈당을 뺀 값이에요. 근데 이 뺀 값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제 2월에서 5월 사이 그러니까 봄의 혈당이
더 낮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항상 겨울보다는 봄의 혈당이 조금 더 좋아요. 그 말은 이제 봄, 여름에 혈당이 좀 좋다가 겨울 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원래 활동량이 겨울 되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집안에 따뜻한 방 안에서 그냥 뭐 귤 먹고 군고구마 먹고 뭐 이런 간식 먹으면서 지내는 게 겨울이라서 원래 일반적으로 환자들의 혈당이 겨울이 조금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재밌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보시면은 2월에서 5월의 혈당에서 이제 11월에서 2월의 혈당을 뺐는데 그게 플러스 값이 나온 거죠. 이거는 2월에서 5월의 혈당, 봄의 혈당이 더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못 나가니까 원래 봄에는 혈당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안 좋아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특징이 특히 나이가 50세 이하에서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이 사람들은 혈당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저당화혈색소가 7% 이하였던 사람들, 이분들은 혈당 조절이 정말 잘 되셨던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서 혈당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 말은 이제 평소에 이런 50세 이하의 혈당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은 헬스장도 가시고 운동도 가시고 이렇던 분들인데, 그런 것도 할 수가 운동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집에 있고 뭐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분들은 더 많이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나이가 젊고 혈당 조절이 잘 되던 사람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혈당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가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첫 번째 대구 코로나 팬데믹처럼 지금 다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철저히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유튜브에 보시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따라 하시고, 몸에서 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가급적 안 먹으면 좋겠지만 사실 집에 있으면 먹는 거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오이나 김 같은 칼로리가 낮은 주전부리를 좀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확 찌지 맙시다.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체중이 가능한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슬기롭게 이 기간을 헤쳐나가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 논문을 4개나 보셨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하얀 건 화면이고 까만 건 그래프였는데요.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전문적인 논문을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저렇게 세세하게 논문을 보는 게 저는 네.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의사들이 매일 보는 게 저런 것들인데, 사실 이제 대구 팬데믹 기간에 정말 대구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저는 그 계명대 동산의료원의 서영성 원장님께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서영성 원장님께서 정말 짧은 기간에 빠르게 판단하셔서 그 병원을 전체를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게 정말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 그 단기간에 이렇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우리가 환자가 막 늘고 이래서 뭘 좀 잘못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방역 당국이 잘하기도 했지만 이 대구 시민들이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신의 혈당을 희생해가면서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자를 돌보시느라 정말 바쁘셨을 텐데 대구에서 지금 정말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힘든 기간 가운데 저렇게 논문까지 써주시고 정말 교수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
일하시고 계신 여러 공무원들과 그리고 간호사, 의사, 여러 의료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일도 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부터 거의 1년째까지 마스크를 철저히 끼워주시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라면 곧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신 소식도 들리고 치료제 소식도 들리고 곧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